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가지고. 예? 아니, 걔는 요리수가 아직. 근데 이거 제가요, 올해 고추가 좀 안 좋더라고요. 사기는 사는 좋은 거라고 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춧가루가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런 종류가 있고, 요보다도 더, 여기 휴대폰 껍데기 색깔 같이 같은 고춧가루지만 약간 이거는 오렌지색이 좀 섞인 빨간색이고, 좀 적색에 가까운 것이 있어요. 고추장은 적색에 가까운 고추를 써야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제가 장난을 지난번에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살 때 거기에 합당한 고추가 없어서 이거 샀는데 이건 중간 사이즈예요. 이보다도 더 오렌지색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오렌지색이 많이 나는 그 고추는 씨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줄 아는데 씨가 안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추장, 요건 씨를 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가 맛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씨가 많이 들어갈수록에 고추장의 질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고추장에 이게 모든 매식기가 들어져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면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야, 적정히 들어가야 할 시기에 적당하게 들어가야 할 때에 고춧가루가 나쁘면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인 비율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은 재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는 드리는데요. 자, 많은 양의, 요거 조금 떠서 조금 맛을 보여주죠. 조금 나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식혜를 만들 때는, 일반 식혜 만들 때는 그걸 물로 빨죠. 며칠 좀 가루를. 그리고 건더기만 건져내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물이 지나치게 많아요. 고추장 할 때. 고추장 할 때는 양이 넣으면 물량이 많아져 버려요. 그게. 알뜰하게 쓴 것까지는 좋은데 양이 많아갖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물량을 줄이기 위한. 자, 물량을 줄이고 건더기가 굉장히 많죠. 네,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엿질금 가루를 갈아가지고 고운 체에다가 쳐갖고 거의 하얀 가루만, 물론 여기 조금 시커먼 것도 좀 보이죠.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의 하얀 가루만 채취를 해가지고 아주 적은 양의 물로, 요거 지금 2kg입니다. 2kg에 쌀이 2kg에 조금 더 이렇게 빡빡해도 상관이 없고 조금 훌렁해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매주 삭힌 것도 합했을 때 지나치게 하나가 많아 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아버려요, 재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엿질금을 막 빨아가지고 물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갖다 계속 다 쓴다고 보면은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루 그거 나중에 빨아서 쓸 때는 쓰시고, 일단 고추장 담그는 하얀 가루를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최소의 물로 조금 빡빡하게 해도 상관없고 건더기가 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가루를 이용해서 네. 몇 킬로 했는데.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근데 식혜는 왜 이걸 이렇게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 삭힐 때 넣었어야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요거는 식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엿기름 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밥을 해가지고 따뜻한 데다 놔두게 되면은 식혜가 되는데, 그거 몇 도라고요? 적정 온도 50도에서 55도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은 73도다 하더라도 막바지에 70도 정도 올라가지 초반전에부터 올리지를 못해요. 얘가 힘이 없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밥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밥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식혜는 별도로 만든다. 이따 비율 관계는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그렇고, 이 새우젓은 새우젓이 있어요. 새우젓은 지금 이런 새우젓을 쓰셔도 되는데 이건 갈아서 써야 돼. 이따 갈 거예요. 네, 갈아서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것은 이런 액젓을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여기에 지금 그 재료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액젓을 좀 바꿔보면요. 이 젓갈이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향상된 맛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로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집에서 먹는 식혜보다도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쌀은 많고 엿기름가루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달아요. 자, 여기에서 당의 1차 보급이 되고 마지막 판에 이거 엿기름을 뭐라고 했어요? 잡균의 원상지라고 했어요. 엿기름 가루는 그냥 날 걸러서 쓸 경우에는 오지게 술을 만드는데도 법적으로 못 쓰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 속에서 이렇게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엿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날로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끓였어요. 자, 끓이면은 뭐가 여기에서 끓였다고 보면은 그냥 3, 40분 부글부글 끓이는 것이 아니라 끓는 시간을 계속 잡는 것이 아니고 한번 팍 끓어오는 것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뭐가 없어질까요? 잡균은 잡균. 자, 잡균은 당연히 없어지고 또 두 번째 그다음에 강화시키는 노력도 없어진다. 그렇죠.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 파괴된 것은 아니에요. 효소는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물엿 만든 공장에서 60도에서 당화시키는 효소제가 있고 100도에서 당화시키는 효소제가 있어요. 100도는 팍 끓는 데서도 효소가 파괴되지 않고 이걸 전부를 삭혀버려요. 그렇듯이 여기에 지금 엿질금도 꼭 80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죽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지금 삭히게 되는데, 자, 요걸 떼버리세요. 손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오염되면 안 돼요. 전부 다 있다 할 때는 다 소독을 하셔야 돼요, 손으로. 가위로 비세요. 그 주걱 조금, 이거 너무 길어요. 조금 작은 놈 하나 갖고 오세요.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100%는 아닙니다. 8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걸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좀 떼버리자. 싹 떼내버려. 지금 그게 조청입니까? 식혜는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 식혜가 들어가요.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왔다니까. 여기 식혜가 삭힌 것인 줄 알고 생각되시는데 식혜가 삭히질 않은 거예요. 이건. 요건 메주가 삭히는 거예요. 메주가 삭힐 때 이건 지금 인절미예요. 우리 떡에 먹으면 무르는 인절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인절미를 나놓게 되면 이렇게 먹어보면 알지만 이따가 이것도 한번 약간 맛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달게 돼 있어요. 이거 쌀이 요거 2덩이. 그러니까 이 소스로 2개가 요거 지금 4kg씩이에요. 이게 쌀로 찹쌀 4kg당 이게 아까 메주가루를 집어넣고 놓으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입자가 좀 국져져 오면 자, 이건 왜 이렇게 된 게냐면은 메주가루가 좀 거칠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그 해준 거지.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절미를 방앗간에서 이 방앗간 주인이 아들이면서 그 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이거를 할 때 이렇게 돌려보면 이 점질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걸 먼저 찹쌀을 인절미를 해갖고 치대야 돼요. 막 쭉쭉 늘어질 때, 그 다음에 치대면서 약간 식을 때 무릎에 메주가루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그냥 메주가루하고 그냥 조금 이거 가루가 들어가니까 잘 안 쳐지니까 그냥 여기에서 물만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점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칠해지를 잘 안 하니까 좀 입자가 굵어요. 그래서 지금 고추장을 숙성시킨 다음에 먹은 것은 이보다 더 굵어도 상관이 없는데 빨리 먹은 고추장은 입자가 굵게 되면 삭기 전에 먹어야 돼요. 고추장은 삭기 전부터도 먹을 수도 있고 발효가 된 다음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달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달게 나오느냐? 시중에 있는 메주로는 메주가루만 넣어갖고 이게 달게 나오잖아. 자, 여기에서 프로는 쌀을 껍데기를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쌀을 당화시켜갖고 조총, 이제 조총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것은
쌀 조청이 아니라 물엿이에요. 황물엿이죠. 이게 하얗게 만들지는 않은 그냥 황물엿인데 이게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적게 들어가려면 메주가 여기 쌀을 집어넣으면 삭혀야 돼요. 근데 메주 가루만 갖고는 안 삭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쓰는 방식은 아까 같이 식혜물을 여기다 같이 넣었어요. 이게 도와주는 거죠. 삭는 것을. 근데 메주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삭혀져야 정상인데 현재 시판 중인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알콩메주 계열들이나 메주가루들 보면 이게 안 삭혀지고 요게 마치 양갱과 같이 빡빡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고추장 못 담은 건 아니에요.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여기 누글누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뻑뻑하니까 그걸 뭘로 풀어요? 물하고 요거 넣어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메주가루가 얼마 들어가냐면 4.5kg 들어갔어요. 8kg 들어갔어요. 쌀 8kg당 메주가루가 4.5kg가 들어가 있다고. 자, 그런데 보통 이 정도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전통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고추장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서 1kg도 못 넣어요. 네, 1kg도 못 넣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이 자체는. 그래서 좋은 것까지 보이고 조금 물엿을 많이 되니까 색감은 좋을 만큼 그것은 발효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치? 물엿이 발효가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되기는 돼요, 일부는. 그렇지만은 유해 성분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이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또 이제 이걸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덩어리가 생겼잖아요. 만약에 시대지를 잘한 거예요. 덩어리가 생긴 것을 위에 굳어버리거나 그럴 경우에 그냥 방앗간에서 덩어리가 딱 오면 요 위에다가요 술을 좀 부어놓은 거 제일 좋아요. 전통주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있는 술이니까 조금 부어놨어요. 여기 살짝의 여기가 골고루 묻어질 정도로 딱 뿌려놓으면 좋아요. 그래야 겉이 잘 안 만들어요. 여기 바통 속에서 삭히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떠거리하고 방앗간에서 들고 오면서 뭐 좀 시장도 보고 좀 오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껍데기가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팔려면 정말 애먹어요. 그래서 내버려야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같이 메주가루를 넣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뻑뻑해졌구먼 거지. 그거는 이제 아주 중노동이 시작돼 본 거예요. 예, 풀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진짜 손으로 보는 걸 다 풀라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추장을 만들다가 아주 질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재료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래 그 수업할 때 금요일날 수업할 때 이거 할 때 찰기를 찹쌀을 그 인절미를 돌리잖아요. 돌릴 때 소주를 넣고 온도를 낮춰서 70도에서 좀 낮춰서 메주가루를 넣고 그렇죠. 그걸 몇 시간 있다 했다니까 그날 우리가 삭히느냐 안 삭히느냐 의문을 막 가졌거든요. 그게 당화를 시키는 건데 저희들은 삭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삭히는 거나 당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때 저희들이 삭히는 거는 삭히고 나면 끓이잖아요. 이거를 저거 끓인다고 아니지. 제가 말하는 그 삭히는 거는 단술 같은 거 삭히듯이 삭히고 식혜만 나면 그런 거죠. 그렇죠. 식혜는 끓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안 끓이도 된다는 거다. 이거도 끓여보면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끓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 술을 부어가지고 현대에서 메주가루를 술은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술은 그날 안 먹어도 선생님이 술을 넣어가 온도를 낮추자고 했잖아. 그거는 물을 넣어도 되고 물이나 그거 되고 그 온도를 소주 치댈 때는 이게 조금 물기가 없어야 잘 치대져요. 네네. 그 기계 자체가 그렇지.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 점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치대 어느 때. 정도 치대지고 나면은 네. 이제 쭉쭉 고무줄같이 네네. 늘어져. 그때에 물을 넣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소금물을 넣어도 메주가루를 되고 넣어요. 소주를 넣어도 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꼭 소주를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주도 원래 넣으면 나빠요. 소주 속에 첨가물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들어가요. 근데 이거 문제는 건강한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거 넣으시려고 하면 안 좋습니다. 아니, 안 좋은 건 안 준다고. 술이 소주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있으면 주정을 조금 넣는 것이 나아요. 네. 그러니까 삭히는 것은 식혜는 끓여서 삭히는 것이 맞아요.
삭힌다라는 것이 당화예요. 강한데 그럼 이거는 그대로 보관을 그래도 온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날 그제 몇 시간 동안 사는데 온도 유지. 그 삭혀질 때까지 온도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죠. 양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몇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오버가 돼도 괜찮다. 요거 지금 오버된 거예요. 원래 오버가 안 될 때는 노랬어요. 근데 약간 갈변이 와요. 이렇게 왜 그냥 일요일 아침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이 끝났어야 맞고 저녁 때 만들었으면 아침에 만들어야 딱 맞은데 늦어도 최소한도 5시간 내지 6시간이면 돼요. 그래. 당화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외식가루가 당화를 못 시킨다. 그 시간 내에 못 오면 시간이 늘어나요. 예. 그래도 또 이렇게 보니까 당화가 이게 물러지들 안 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시간을 더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가 아까 식혜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끓이지 않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고추장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저거 지금 아까 저 발효액을 요건 발효액이라고 그런 거고 발효가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액이에요. 저거는 발효가 안 됩니다. 식혜는 단지 효소의 잔여 효소 때문에 여기를 삭히는데 도움만 조금 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엿기름이 특이한 풍미를 내요. 맛을 내준다고 말이에요. 향과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엿기름 양은 구애받지 않고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레시피에 준해서 조금만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많이 넣어도 상관없는 것은 여기에서 엿기름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발효가 되고 아까 엿기름은 안 되는 이유가 엿기름은 끓여버렸고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안 끓인 거잖아요. 70도 미만을 유지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끓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의 미생물들은 일부는 살아있는데 보통 고추장 담을 때 일반 할머니들이 담을 때는 식힌 다음에 메주가루를 넣어요. 고춧가루로 같이. 그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된다. 발효를 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했죠. 메주에나 여기 지금 여치금에도 사실은 효모가 들어있어요. 이 풀기가 문제는 우리가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효모예요. 근데 효모라는 것은 술 만드는 미생물이에요. 근데 장류에서는 내음성 효모라고 그래가지고 그 맛이나 향에 영향을 주기는 줘도 실질적으로 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주 속에도 효모가 많이 들어있다니까 저기요. 그걸 70도에서 죽이는 거예요. 거의 90%를 죽여버려야 돼요. 효모를.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은 요거 식혀가지고 그냥 메주가루를 방앗간에서 따갖고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것은 일부러 죽으라고 70도에서 넣어버려요. 예, 그래도 다 안 죽어요. 예, 원칙은 그렇게 온도가 되면 싹 죽어버리면 그럼 발효가 전혀 안 돼버리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발효라는 건 두 가지예요. 미생물 효모들이 발효시키는 거나 또 메주 속에는 그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들어있어요. 아까 같이 아실러스균도 여기 들어있어요. 얘들도 살아가지고 당화를 추가로 시켜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해가지고 발효가 되는데 아까 같이 효소의 작용이 또 있어요. 이 속에 이미 만들어진 효소들은 서로 결합시키기도 하고 분해시키기도 하고 또 생성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발효를 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발효의 대명사는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근데 고추장을 끓으면 버리니까 못 끓게 만들어요. 못 끓게 만든 것은 식혜를 끓여서 끝내버렸지만 요건 끓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저걸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달고 맛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갖고 온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액젓을 씁니다. 여기 이제 소량만 쓰게 되면 사실은 젓갈 냄새는 맡지를 못해요. 이게 그렇지만은 액젓을 조금 넣어두게 되면은 원래 젓갈에는 무슨 작용이 있어요? 젓갈의 작용. 네. 그게
우선 생선 자체가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주로 그게 많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지가 그 삭혀서 먹잖아요. 몸속 뱃속에 들어가면 삭히잖아요. 그때 대사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효소가 우러나오면서 이거 삭혀버리는 거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효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단백질과 지방을 지방산하고 아미노산, 펩타이드 이런 걸로 분해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 젓갈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월등히 풍미를 올려준 것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는데 시중에서 이렇게 액젓으로 나온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물을 많이 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이런 젓갈은 어떻게 하냐? 사실은 원래 이 젓갈은 고추장에는 귀찮으니까 안 써요. 네, 근데 이거를 이따가 이 젓갈하고 조금 혼합해 해서 갈아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두 개를 먼저 이거하고 식혜물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양이 있겠죠. 뿌려 봐가지고 물량이 모자란 것은 뭘 넣냐? 소금물을 만들어서 적당하게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소금물도 그냥 소금으로 이렇게 넣어놔도 되지만 빨리 먹을 때는 이게 천천히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반은 녹여갖고 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자, 여름철에 만든 이 소금에도 미생물들이 있어요. 소금 속에서. 근데 이 소금에가 붙어 있을 때에는 말하자면 얘들이 그 어떤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염도가 턱 떨어진 데 들어갔게 되면은 갑자기 얘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도 여름에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볶든지 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끓여야 되고 물에다가 물이 부족해 조금 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물이 부족하다게 아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식혜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식혜물을 많이 만들어 버리면은 그건 물론에 이거 뭐 계속해서 고춧가루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양이 막 나는 한 10kg 만들려고 하면 한 30kg 돼버려요. 물을 많이 잡으면.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식혜물을 여기다가 삶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도 오지만 문제로 사용법을 좀 한 가지라도 알려주고 여기는 이제 대추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대추가 대명사예요. 이게 가장 고추장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대추가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설탕 성분, 이것도 이게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스테비아 사이드 같은 뭐 그거 식물성이나 제가 해놔도 어찌됐든 이게 당분이 들어가 있어요. 발효당이 있고 비발효당이 있어요. 발효당이라는 것은 설탕 같은 경우는 발효가 되는데 아주 설탕에 가까운 설탕보다도 훨씬 200배나 더 센 당도를 가진 이파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스테비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추출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달맛만 낼 뿐이지 미생물들이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당분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당은 우리가 조청을 집에서 만들어 보면 하지만 옛날식으로 집에서 조청을 만들면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달다는 것은 감미료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만들어도 당연히 옛날에는 그렇게 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단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것은 좀 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달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그래. 자, 오늘은 이거를 이런 당이 됐든 어찌됐든 스테비아가 됐든 당이 들어가 있을 때 요거도 같이 결합되면은 그 당분이 예민하게 다 맞추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냥 못했습니다만 설탕향 정도는 누구나 다 감별을 해요. 그런데 이런 뭐 스테비아라든가 아니면 메가당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포도당, 메가당 이런 당들을 다 구별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육감으로. 근데 그럴 때에 얘를 이용하거나 어떤 과실류 같은 걸 이용해 버리게 되면 그거를 짬뽕시켜갖고 맛을 중화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부재료를 이런 것을 쓰기도 하고 또 약재를 쓰기도 합니다. 또 기관지가 우리 식구들은 안 좋다 그러면 도라지를 좀 많이 넣고 어떤 분들은 뭐 더더 장아찌도 만들지만은 조금 향내 삼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은 산채 비빔밥을 하는데 약간 거기서 더덕 향이 고추장에서 살살 난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맛은 똑같다고 하면은요 똑같은 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맛은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은데 하나는 향이 좀
향이 좋은 향이 난 거하고 향이 안 난 거하고 향 나는 것이 4배 이상에서 10배의 맞으면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시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체는 향은 수천 개의 감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향을 다 맡아요. 이게 감별할 수가 있는 거고 서서 맡았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난 것 같더라도 무의식 중에 기억돼 있어요. 그게 다 먹으면은 딱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에 바로 부재료를 통해서 그걸 중화시킬 수가 있다. 달걀을 좀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부재료를 쓰게 되면은 조금 그 당의 특유의 나쁜 냄새라든가 인공적인 그 감미료 냄새를 제감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걸 두면은 전부 다 이렇게 씨를 빼세요. 이게 씨를 빼가지고 조금 가위로 한씩 절반 나눠진 것을 절반 나눠서 한 2조각 정도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물만 쓸 거예요. 네, 물만 써가지고 전체에 좀 감미를 주는 또 풍미를 주는 그런 형태로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간 고추장은 가서 소량이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지만 집에서 담을 때는 약간 되게 담아야 돼요. 되게 담아야 아까 같이 부재료를 써서 위중으로 원 고추장이 하나 있다면은 그걸 펴가지고 비빔용을 따로 만들고 비빔장도 종류가 많아요. 뭐 육회에 들어가는 비빔밥이다, 산채에 들어가는 비빔밥이다, 그냥 나물 비빔밥이다 해서 다 다릅니다. 나물 비빔밥 종류가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약간 더 새콤한 것이 더 들어가야 맛이 나는 또 육회를 또 비빔밥 그런 걸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맛의 균형이 달라요. 이런 것을 만들 때 원재료를 만들어 놓고 그놈을 좀 퍼다가 만들어 갖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조금씩 써야지 그거 따로 비빔 따로 뭐 따로 만들어 놨더니 정신 사나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것은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응용될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약초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추가 그래도 궁합이 잘 맞다. 고추장하고. 그리고 100% 맛있다고 그래야 돼. 전부랑. 그러지 어떤 사람은 내가 그 향이 싫다 어쩌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향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볶고 이것은 찢어가지고 이따가 한꺼번에 모아갖고 이것은 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한두 사람이 찢기는 힘드니까 여기서 조금 나눠서 찢어갖고 이것은 그냥 많이 볶아주세요. 요거는 볶아갖고 이따가 물량을 한번 봐봐가지고 소금물을 녹여서 쓰든 아니면 그냥 요것만 넣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그것이 좀 맛을 보실 분은 요것도 맛을 조금씩 좀 들어가네. 네. 그렇게 따로따로 나면 안 넣고 그냥 손으로 좀 찍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코로나 때는 사실은 입속으로만 들어가고 물 한 컵 마시면 뱃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자 맛을 한번 보세요. 알죠? 그러니까 요게 미주가 나쁘면 안 담아. 완전 조청 맛이에요. 조청 맛이라고. 이게 돌아보니까 조청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쌀을 달게 만들어 보는데 요게 지금 미지근은 이제 식으면 요게 식으면 요게 조금 굳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추장을 만들 때 그것이 주의 열정이에요. 요걸 이 상태에서 농도를 딱 맞춰있고 나중에 고추장 다 들어가면 너무 돼요. 부재료가 들어갈 적에 생거도 있고 더덕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재료를 쓰고 싶을 때는 비빔용으로 고추장을 따로 만들고 싶을 때는 그런 걸 생으로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요 놈을 덜어갖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더덕 같은 경우는 구워야 됩니까? 삶아야 더덕은 그냥 살짝 말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냥 가루를 내서. 더덕은 특성상 고추장 속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넣으려면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씁니다만은 그냥 장아찌는 그냥 고추장 장아찌를 만드는 거죠. 고추장 장아찌를 그렇게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찍어요. 대표님 왜 적당이야. 좀 알기 쉽게 구조를 했어요. 너무나도 복잡해 보려면은 레시피 빼기 힘들어서 가장 초보자가 따라오기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500ml만. 예, 그거. 그러면 1리터만 하세요. 어차피 물이 이거 여기서 대추가 많아가지고 써도 된다 이거. 쌤 대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대추 양이 2kg 있어요. 마른 걸로. 2kg? 아 2kg. 요건 대중이 없어요. 요거는요. 예,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따가 이 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알지? 이거 가루가 좀 나와요. 이게 그거를 같이 짜서 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래 지금 이거는 각 조당 2개 조당 각 조당 약 300ml, 2개 조당 약 한 600ml 정도밖에 물은 필요치 않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하는 방법은 소금을 넣고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간을 먹기가 조금 힘들어질까 싶어서 소금은 별도로 뺐어요. 원래 소금을 넣어서 해도 돼요. 네, 이때 가열을 시켜가지고 뚜껑을 닫고 이제 푹 요건 빠른 시간 내에 익혀버려야 돼요. 아, 여기에서 총 물량이 있어요. 자, 물량은 쌀의 10배입니다. 10배까지 써요. 근데 이제 재료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대충이라도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20kg 정도의 고추장을 만드는데 터무니없이 어떤 것은 재료도 많이 준비해놓고 어떤 것은 또 무겁게 준비해놓는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약간의 오차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 비율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보통 쌀 대비 물량은 20배. 비율로는 35% 정도가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량으로 따졌을 때. 총량. 이건 총량의 비율입니다. 총량의 비율은 35% 정도 된다.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충물을 끓이건 소금물을 끓이건 저것을 넣고 지금 뭡니까? 농도를 맞춰야 돼요. 고추장은 첫 번째는 기준이 농도예요, 농도. 농도를 약간의 되게 만들어도 되고 좀 묽게 만들어도 되기는 되지만 그 농도 기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큰 거를 대충 이렇게 비율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것 보고 당화액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달게 만들어진 인절미 죽이죠, 죽. 맞아요. 요게 죽이에요. 당화액 죽입니다. 이따가 요게 두 개 조씩 하나씩 묶었는 모양이에요. 막 범벅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따가 좀 넓게 요 두 조씩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레시피를 정확하게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한 번 만들면은 계속해서 쓸 수도 있는데 조금씩 오차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오차가 생기는 것이 가장 요거 때문에 오차가 생겨요. 이게 어찌서 그냥 당화액이 뭘로 만들어져요? 당화액은 뭐예요? 자, 메주 가루, 식혜 가루. 자, 그 다음에 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시피에 관계없이 많이 들어갈 수도 괜찮은 것이 이거예요. 용량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옛날에 같이 식혜를 갖다가 만들려고 봤을 때에는 그 식혜 역질금을 물에다 따라서 쓰는데 따라서 쓰다 보면 물량이 엄청 많아져 버리니까 나중에 고추장만 할 때 낭비가 돼버리고 그거 어디다 쓸 데도 별로 없어요. 당장 뭐 어디다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면은 우선 조금 허비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식혜 가루를 많이 잡고 식혜 가루를 좀 곱게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운 채로 치다 보면 하얀 가루만 딱 떨어져요. 바짝 말리면은 하얀 가루만 떨어지면은 그 하얀 가루 그래서 가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더기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
보리 껍데기. 그거는 그냥 나한테 싸주다가 나중에 집에서 식게 만들 때 쓰시고, 그 하얀 식게 가루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쌀하고, 쌀은 뭐예요? 고두밥. 자, 고두밥은 1kg 담으면은 1.25kg 내지 1.3kg가 돼요. 고두밥을 만들면. 그러니까 약 200 내지 300. 예, 밥으로 했을 경우는 약 350 정도, 300 정도, 또 진밥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좀 질어도 돼요. 이게 밥에 따라서 다르다. 나중에 이따가 물량의 총 물량을 알 수 있으려면은 처음서부터 이걸 다 적어갖고 하나씩 계량을 해가면서 넣어야지. 지금 내가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럼 나는 이거 뭘로 마실 거예요? 간을 요 무게로 맞춰버려요. 간을. 그러는데 대충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넣다가는 나중에 간을 못 맞춰요. 고추장 간은 프로들도 3일간에 걸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고추장을 저어놓고 그게 손으로 이렇게 저어진 거예요. 기계로 요즘에 막 찢어버린 것은 그냥 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만든 고추장은 할머니들 10년 정도는 할머니들도 3일 정도 지체해가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간이 점점 싱거워져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물량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전부가 우리가 당화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당화액을 잘 만들었는데, 아까 식혜물을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어떻게 묽게 되죠. 예, 업자는 요거 당화액을 적당히 고춧가루 몇 킬로 들어가면은 될 것이다. 이미 계산에 의해서 저게 조청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조청을 만들어요. 조청을 만들어갖고 하려면 조청이라는 거예요. 식혜를 다리고 쪼려야만이 조청이 되는 것인데 그 단계를 어떻게 거치냐는 거죠. 어차피 묽게 만들어야 되니까 조청 단계 그냥 안 가요. 안 가고 반조청쯤 되면 거기다가 섞어버려요. 근데 원래 그대로 하게 되면 달지 않습니다. 달지 않게 나와요. 그러면은 달게 만들려고 보면 뭐예요? 발효당을 넣느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당을 넣느냐? 설탕을 넣으면은 끈기가 없어져 버리고 사가버려요. 사가서 좋은 것이 있지만은 고추장은 너무 지나치게 사가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넣지 않습니다. 보통 고추장을 만드는데 넣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발효에 또 설탕은 설탕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몽땅 넣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가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발효액이 브릭스단 몇 브릭스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그러면 과일, 포도나 사과나 이거 보통 몇 브릭스 나오죠? 15브릭스 정도 나오죠. 보통 다 발효액이 60 내지 55에서 60브릭스 나와요. 그것은 전부 다 설탕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 설탕하고 쌀을 얘가 당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양은 약 한 20 내지 30% 정도는 얘가 좀 도와줘요. 당화를. 식혜가루를 많이 넣어 끓였다 하더라도 조금 달게 만들어주는데 보탬이 되고, 나머지 80 내지 70% 정도는 메주가루가 해주는데, 자, 식혜가루에도 효모가 들어있고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있고, 메주가루에도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있고 효모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것은 효모죠. 주로 효모인데, 자, 요걸로 식혜는 끓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신 것이 맞아요. 있어도 아주 미량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주가루예요. 문제는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이 거기에 고추장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된 것은 이 메주가루라고. 근데 이 메주가루를 그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점인데, 70도 정도에서 넣은 것이 가장 좋다. 70도 정도에서 혼합을 해라 그 말이에요. 혼합. 자, 80도가 넘어가면 효소가 깨져버리고, 그 이상 뜨거우면은 다 죽어버려요. 또 그런다고 해서 너무나도 식어버리면은 여기 달라붙어 있는
효모나 이런 것들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속에서 막 너무나도 끓어버리니까 우리가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도가 높을수록 안 끓고 농도가 진할수록 덜 끓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자, 끓는다고 하는 것은 농도가 진할수록 아니면 당도가 높을수록 안 끓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추장이 그렇게 단데도 불구하고 막 넘칠 정도로 끓여보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발효 미생물 중에서 효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게 그래요. 그래서 요걸 많은 데는 70도를 물 때 혼합 그러면은 약 한 60도 정도로 식습니다. 식었을 때 바로 밥통으로 들어가줍니다. 집에서 할 때. 그러니까 밥통으로 들어가고 다시 70도로 올라가요. 마무리 정도 될 때. 삭히고 나서는 70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효소만 겨우겨우 살아있는 거지. 효소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효소 성분만 남아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이 여기에서 죽습니다. 효모는 몇 도에서 가장 활발할까요? 효모는 몇 도가 가장 살기가 좋냐 그 말이에요. 45도. 근데 원래 그 참고로 이론을 배우시려면은 복잡한 이론을 가면은 그냥 화학식이 나와갖고 못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생물 책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책을 보면은 그거 말고 그 전문 서적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나온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장 쉽게 나온 책은 뭐냐면은 옛날에 70년대에 그 국가에서 양조장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보는데 꼭 발효는 미생물을 배워야 돼요. 그 배워야 되는 꼭 배워야 되는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최소로 그때 당시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 외워서라도 알게끔 하고 가르쳤던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은 그 미생물의 저본이 나와요. 발효에 관련된 미생물도 몇 가지 안 돼요. 뭐 많이 있는 것 같더라도 한 10여 가지의 미생물들이 요건 몇 도에서도 하고 어떤 증상이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너무 다 과하고 적고 이런 것이 나와요. 그 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이론을 몰라도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응용한 것이지. 그것이 깡통인 사람은 전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공부하기 싫어해요. 아니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들어가봤자 썸떠고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보고 배워야 돼. 만든 것을 보고 무조건 따라하기로 배워버려야 돼. 그게 제일 쉬워요. 뭐 어렵게 공부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못해요. 그 미생물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잡한 방정식이 나와버려요. 그냥 조금 들어가면은 어려워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까 같이 미생물 저온이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된다. 효모는 30도가 저온이에요. 30도. 근데 70도로 맞춰보니까 이제 야들은 사격을 헤맬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다 죽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온 살균이 몇 도예요? 저온 살균이라고 우유 같은 데 보면 저온 살균이라고 나와요. 저온 살균이 몇 도죠? 60도요. 근데 60도부터 예측하는 애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가지 것들은, 몇 가지 것들은 100도가 돼도 끓여도 안 죽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갖다가 살균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균을 시켰다, 완전히 100% 살균을 시켰다 할 때는 우리가 압력솥이죠. 그렇게 생겼어요, 기계가. 그 속에다 넣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살균을 시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냥 언제나 그 재원, 유산균의 재원, 또 말하자면 효모의 재원, 또 초상균의 재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니까 고추장을 실패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통 통상적으로 삭힐 때는 잘 삭혀가지고 메주가루를 그 다음에 투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완전 생긴다는 걸 아는데 뭔가 원리를 몰랐어, 할매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줄여버렸어요.
냄새도 난다고 그랬지. 그 맛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이 양이 많이 들어가면 토속적인 맛이 나요. 그 메주가루가 들어가면 어째요? 끈기가 없는 것이 자꾸 들어가니까 끈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고추장에 끈기가 너무 없어도 안 좋거든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치대라고 했던 거예요. 맛도 살리고 끈기도 있으라고 치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치대는 것을 생략해보고 죽으로 끓여버리게 되면 똑같은 찹쌀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그래서 오늘 것은 제대로 치대는 것은 아니다. 아까 같이 할머니가 아프셔갖고 아들이 한 바람에 어떻게 한 것은 봐갖고 아들일 거 모양은 내는데 그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기에서 바로 효모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효모를 걸러내야 된다. 그 70도 정도는 거의 죽습니다. 70도 정도 되면 거의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살아나온 녀석이 있고, 또 한 가지 것은 두 번째로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만들 때 들어가요. 우리 공기 중에도 효모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 속에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조금씩은 들어가게 돼요. 아주 몇 마리가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량에 걸러진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로소 이 당화액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화액 만들었으면, 당화액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번에 뭘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자, 당화액은 오늘은 따로따로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뇌식과는 식객과가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 당화액입니다. 저는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식혜는 따로, 뇌식과로 해가지고 당화액은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 합해줘야 그 아까 상승국과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게 당화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화액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자, 조청을 넣어가지고 농도를 맞추는 거죠. 농도. 자, 농도를 맞춥니다. 자, 농도를 맞추는데, 농도를 맞추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당.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당을 맞추려면 조청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농도를 이따가 맞춰가지고 고춧가루가 들어갔을 때, 이 정도면 딱 맞거든. 나머지 그건 무시해도 돼요. 이 두 가지 것에 의해서 당을 맞추면서 농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물이 혼합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식혜를 만들었을 때, 아니면 당화액에 쌀을 갖다 꼬두가 붙이고 밥을 때도 다 물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총 물량, 원래 쌀에서부터는 총 물량이 약 10배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총량의 비율 정도는 30 내지 35%가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걸 딱 만들 때, 자, 대추물을 삶아야 돼. 왜 대추를 내가 삶지 말라고 그랬냐면, 저 삶았을 때 물을 터무니없이 많이 남겨버리면 대추 물이 아깝잖아요. 또 오랫동안, 지금 우리 시간 관계상 오랫동안 저걸 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건 하루 정도 다려놨다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지금 짧은 시간에 맞추려면은 가장 알맞게 물을 맞춰야만이 낭비가 없죠. 그 맛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한 겁니다. 그 뭐냐, 소금이라든가, 소금은 총, 이제 여기에 당 농도가 맞춰졌죠. 플러스 고춧가루 들고 부재로 들어갔죠. 전부가 들어갔는데 총 무게로 해가지고 여름에는 10%, 겨울에는 8%까지 맞습니다. 소금의 농도. 그리고 이게 정제 소금이나 요건 1001년 4년 묵은 겁니다. 사실은 4년을 묵히게 되면 5kg가 다 줄어요. 네, 한 가마니 30kg짜리 갖다 놨는데, 그래서 들어갖고 온 겁니다. 그냥 일반 소금 사올라다가. 근데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데 왜 이게 1001년을 넣냐면은 정제 소금만 쓰게 되면 좀 써요. 요거 죽여먹으려고 집에서 먹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부터. 왜냐면 식구끼리만 먹으려면은. 그런데 죽여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 공원에서 구워낸 소금 있죠. 소금은 소금인데 공원에서만 구워낸 죽염 말고, 죽염도 또 가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운 소금을 씁니다. 구운 소금을 쓰게 되면은 뭡니까? 특유의 맛이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금 자연 만드는데 혹시 가보셨으면 알려가면은 이 소금을 물을 넣고 끓이는 거죠. 씻어가지고. 살짝 씻어가지고 끓이는데, 이따 말은 이 정도의 공간에서 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창문도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끓이거든요. 한참 김 나올 때 그거 있으면 까딱하고 사람 쓰러집니다.
그렇게 독한 가스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 스된 솥에다가 부글부글 끓이면 그래가지고 끓여 놓은 것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그런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불순물이 다 없어지면 구워버리는 거 같고 1000도 정도 구워야 돼요. 그래서 뭐 10번 굽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그냥 구워서 나온 소금을 집에서 쓸 때는 쓰세요. 그리고 물엿을 가급적이면 꼭 내야 될 때는 황물엿을 넣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물엿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쌀 조청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양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쌀 조청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원재료가 달기 때문에 조청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원재료가 좋게 아까 당화를 잘 시켰더라면은 사실은 조청이 정량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들어간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저게 만약에 당화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뭐 메주가루하고 섞어놓고 어떻게 보면 덤덤하니 단맛도 없고 이상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조청으로 다 간을 맞춰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순창 고추장이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고추장이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당화 방식을 안 씁니다. 그냥 맛을 조금 넣다 요즘 최근 들어서 2% 근데 조금 쓰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조금 몇 개 안 넣고 다른 걸로 다 맞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고 발효가 된 다음에 스스로 젖산이 나오고 유기산이 생기면서 약간 시커럼해지면서 약간 검붉은색이 난 듯하면서 물에다 뿌렸을 때는 빨간색이 돌 수 있는 그런 고추장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고추장으로만 잘 담아도 그 쓸모가 많고 또 그 해서 집에서 드실 때도 여러 가지 걸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시중 고추장들이 나온 바람에 이런 귀찮은 것을 거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을 만들어서 가족 건강이라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만 이제 소수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는 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에 의해서 농도를 먼저 마른 다음에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오징어 하나게 점심때가 걸려서 지금 지체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그걸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로 물엿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엿 조청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물 조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다. 고춧가루 질이 나쁘면은 고춧가루가 또 많이 들어간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은 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엿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끓이고